안녕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재판의 마지막 최종 진술을 했습니다. 67분 정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그러면서도 이거 솔직한 본인의 심정, 그리고 이제 이거 계엄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이제 이거 앞으로 직무 복귀하면 어떻게 이거 정치 개혁을 하겠다, 모든 걸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힌 이런 이제 그 최종 진술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은 헌재 재판관한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거 헌재 재판관들 향해서도 이제 이거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게 그 우리 국민께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요, 세계 시민들 자유를 지키려는, 우리 자유는 국제 연대가 중요하거든요. 세계 시민들에게도 이제 이거 던지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궁극적으로는 역사에 남는, 역사에 던지는 메시지예요. 따라서 대통령의 최종 진술은 헌재 재판관, 그 다음에 우리 국민, 그리고 이제 그 자유를 추구하고 지키려는 세계 시민들, 그리고 이제 역사까지 네 군데 던지는 메시지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이제 이거 제가 연설문을 몇 번 읽으면서 가장 와닿는 이제 이거 구절을 몇 구절 소개하면요. 첫째는 이제 이거 이런 게 나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첫날 계엄처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는가? 그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겁니까? 이 말은 국가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국가 비상사태가 뭐 아니다, 따라서 계엄 요건 아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뭐 멕시코나 캐나다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꼭 북한하고 전쟁을 하면 그래야만 계엄이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국회가 예산권과 법률 제정권과 그 다음에 탄핵권으로 완전히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면 이거야말로 비상사태 중에 비상사태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판단한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 상당히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요, 절차 이야기하는데 그 웃기는 이야기죠.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냐 안 거치냐. 대통령이요, 그럼 이게 11명이 찰 때까지 왜 기다렸습니까? 왜 기다렸냐고. 간담회 가게 꼭 11명이 차야 간담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히려 11명이 올 때까지 계엄이 돼서 열띤 토론이 있어서 오히려 더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11명이 모이고 나서도 5분간 더 토론을 한 거예요. 그리고요, 통상의 국무회의하고 다른 게 YS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긴급 재정경제명령 했잖아요. 금융실명제 긴급 재정경제명령. 그때도 국무회의록은 사후에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국무위원들 아무것도 모르고 대통령 청와대로 온 거예요. 그렇죠. 긴급 경제명령이니까 정부가 누설되면 안 되잖아. 국무위원들 영문도 모르고 왔고 사후에 국무회의록을 만든 거예요. 이번에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서라는 거는 사전에 하면 정보세니까 절차를 밟으려 하는데 완전히 계엄 수사가 되면서 내란 프레임에 그래서 못한 거죠. YS 때 국무회의 록도인데 이거 사후에 만들었다, 이 점을 대통령이 두 번째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세 번째 예산과 관련해서요, 국회는요 0.65% 삭감과 뭐 하느냐, 이렇게 궤변을 들어놓잖아요. 0.65%. 그런데
예를 들어 국회 예산을 영원 만들면 가만히 있겠냐고 기자들이. 국회 예산이 뭐 0.0005%인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거를 제로 만들면 국회의원들이 갈갈이 날뛰면서 대통령 탄핵한다고 난리치지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제 말은 0.65 절대 규모가 아니고 어떤 예산을 삭감했냐.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사람의 두 눈을 뽑아내고 이게 눈 두 개밖에 안 뽑았는데 이게 뭐 중요하냐. 이런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사람의 눈을 두 개를 뽑아내고 불법으로. 근데 눈 두 개밖에 너 신체 중에 안 뽑았는데 뭘 그래? 이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요. 0.65% 중에 우리 제일 중요한 국가 안보 예산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국가 안보 예산. 어디 북한에 간첩 지령 받았습니까? 왜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예산 또는 산유국의 꿈 또는 경찰, 검찰의 수사권, 감사권, 대통령실 딱 이게 누가 어떻게 알고 가장 우리 국가에 필요한 이런 게 예산만 딱 집어서 핀셋으로 삭감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 예를 들고 있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걸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네 번째 이거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했습니다. 바로 선거 전산 시스템 보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다. 공공재. 그렇죠. 진짜 이게 가장 자유민주 체제의 핵심 공공재가 선거 보완 시스템인데 이게 완전히 구멍이 뻥뻥 뚫리고 완전히 뭐 해커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그 해킹 당하는 이런 게 그 처참한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게 대통령으로서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제 이거 한번 검증 한번 해보겠다. 이게 왜 범죄냐고. 이게 선관위를 영구 마비시키는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이게 내란이나 범죄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얼마든지 비상수단으로 한번 검증해보는 거.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냐고. 단정이 아니고 검증을 해본단 말이에요. 검증 한번 해볼 수도 없을 만큼 깨끗하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의 과반 절반 가까이가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심을 풀어주는 게 대통령의 의무예요. 의무. 이걸 가지고 이걸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이거는 선관위 마비 무력화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다섯 번째 바로 이제 이거 내란 프레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란 프레임. 보면 이제 이거 대통령이 그랬잖아. 소수 병력으로 비무장으로 경험 있는 이 장병 이렇게 보낸 거예요.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그리고 이게 경험을 먼저 공개적으로 하고 1시간 반 뒤에 국회로 늦게 출동시킨 거예요. 진짜 하려면 이게 미리 다 국회를 봉쇄해놓고 하죠. 계엄 선포를.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예요. 특히 저는 대통령이 어제 하신 말씀 중에 진짜 와닿는 게 보세요. 곽종건 사령관 보면 진짜 예를 들어 의결 정족수가 안 찼으니까 끌어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의결 정족수가 안 찼으면 못 들어가게 막으면 되지. 굳이 끌어낼 이유가 뭐 있냐고. 의결 정족수가 안 찼으니까 끌어내라. 이건 논리 모순 아닙니까? 의결 정족수가 안 되면 못 들어가게 막으라 해야지. 왜 그걸 끌어냅니까? 의결 정족수가 넘었을 때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의결 정족수가 안 찬 것 같으니까 끌어내라. 이거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막으라. 이랬으면 이게 모르겠지만 이게 공작이라는 거예요. 해유 공작. 곽종건. 이것도 이게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 특히 국가 비상사태는 누가 판단하느냐? 트럼프. 그 다음에 국무회의는 실질적으로 가장 열띤 회의가 있었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는 충분히 검증해볼 만한 정당한 의혹이 있었다. 그 다음에 국회 폐악질 예산은 사람이 두 눈을 빼놓고 오히려 이제 겨우 눈을 두 개 뺐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렇게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내란 프레임은 터무니없다. 이렇게 하나하나 대통령이 직접 변론하니까요. 완전히 진실이
하나하나게 드러나면서요. 저는 어제 그 어제 최종 진술로 상당히 그 국민 여론도 많이 더 지금도 그 과반 가까이 지금도 반대하지만 더 이제 그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돼가지고 탄핵 기각 여론에 상당히 그 앞으로 희망이 보이고요. 어제 그 아마 뭐 소기의 경일기처럼 아예 소 같은 놈들 뭐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정정미 이런 게 소보다 못한 이런 게 재판관들한테야 소기의 경일기로 안 들릴지 몰라도요. 진짜 나머지 네 분의 재판관한테는 상당히 그 울림을 준 아주 이제 그 설득력 있는 이런 이제 그 역대급 최종 진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게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대통령이 그 최종 진술은요, 재판관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국민께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게 그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세계 시민들께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게 역사에 남기는 이런 게 메시지고 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복귀 후에 또 이제 그 개혁 정치 개혁이나 이런 이제 그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본인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개헌을 포함하면서 모든 정치 개혁을 주도하겠다. 그렇죠. 이걸 저는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언론이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는 이제 그냥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추구하겠다. 정치 개혁을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개헌이 안 되면 그냥 임기 다 끝나는 거죠. 뭐 개헌 되더라도 꼭 내가 언제까지 단축한다 이런 거 아니잖아. 저는 임기 단축이라고 안 보고 이렇게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를 걸어서 정치를 싹 바꾸겠다. 우리 정치를 뜯어고치겠다. 이런 게 의미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책임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뭐 의원 내각제나 이원 집중부 이런 게 아니고요. 뭐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한 한덕수든 누구든 총리 아닙니까? 조금 내치, 우리 내부의 국내 문제, 내치에는 조금 그 헌법에 맞게 총리한테 좀 책임을 부여해서 좀 맡기고 대통령은 워낙에 또 외교 국방 워낙 중요한 게 많으니까 조금 총리 권한을 헌법에 맞게 실질하는 이런 조치지 뭐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뭐 꼬리를 내리고 총리한테 권한 넘기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제 연설을 진짜 계기로 여론과 그다음에 그 재판관들의 생각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요. 제가 여러 번 꼼꼼하게 읽고 가장 제가 보기에 의미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5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빨리 현재는 탄핵 기각 내지 각하로 해가지고요 대통령이 복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정치 개혁도 되고 그리고 이제 국민 통합이 됩니다. 지금 오늘 여론조사 긴급조사 보면 41%가요. 어떤 게 여론조사냐면요. 엄청난 게 여론조사인데 뭐냐면 이게 리서치뷰하고 KPI, 리서치뷰와 KPI 뉴스가 긴급 여론조사했는데 만에 하나게 대통령이 탄핵 인용대가 파면되면 수용 불가 의견이요. 41.9, 42%가 수용 불가를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도 승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따라서 지금 유일하게 국론을 통합시키는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이 즉각 직무에 복귀하고 그리고 이제 개헌을 대통령이 주도해서 87년 체제를 전면 개편하고요. 개편하고 그러면서 정치 개혁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그래서 한 대 나아가는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현재는 신속하게 대통령 탄핵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해야 되고 아마 이제 어제 연설을 또 보면 중요한 게 내라는 터무니없잖아요. 지귀현 부장판사, 지귀현 부장판사 당신도 연설 들었을 거 아니야. 최종 진술을. 이게 내란이 터무니없잖아. 따라서 신속하게 법원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라. 헌재는 탄핵을 기각하고 법원은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라. 그래야만 유일하게 우리
국민이 통합돼서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